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계속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여야가 어제 세월호 특별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제정을 위한 TF를 오늘부터 가동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양당 주호영, 백재현 정책위 의장, 김재원,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서 이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10월 말까지 이들 법안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합의 처리하자는 지난달 합의에 따른 겁니다. 예. 이 패키지에 해당되는 법안은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헌법 등 3가지입니다. 이 양당 원내대표는 매주 화요일 정례 회동을 열어서 각종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담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빨리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게 해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으며 박차를 가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에서 만고불변의 진리는 야당은 내놓을 게 없으며 여당이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면서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생떼를 쓰는 것은 질색이며 근거와 대안을 갖고 정당한 요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야가 이달 말까지로 이제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이 오히려 우려스럽다라는 지적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세월호 특별법을 이 유병헌법이나 정부조직법과 동렬에 두고 한데 묶어서 접근하는 게 적절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특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 특검 추천 과정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문제를 추후 논의한다는 매우 첨예하고 중요한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 3차 협상안을 이끌어내는 것만큼이나 접근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척 선명하고 또 단호하기 때문인데 심지어 유병헌법의 경우 이번 사태의 본질과 거리가 다소 먼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을 이들 법안과 연계해서 이달 말까지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적어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만큼은 따로 떼서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자연스럽게 제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번 달이라고 해봐야 이제 보름 남았죠. 보름 사이에 유가족 참여 추후 논의 이 쟁점 등 각가지 쟁점을 정리해서 법안 조문을 완성하고 이를 처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 게다가 여야는 11월에 들어서면 예산국회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여야는 11월 중에 반드시 예산안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사이에 세월호 특별법은 여론 싸움에서 밀려날 공산이 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이 10월 중에 처리 이런 거에 이제 합의를 하고 속도를 내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커다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이 이토록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기로 한 데는 정치적인 배경이 크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오래 끌고 가는 게 그리 달갑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서둘러서 제정을 해야 다가오는 총대선 국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월호 문제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세월호 문제는 시간과 공을 더 들여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 논리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조금 뒤로 물러선 합의한 대로 제정이 되더라도 어쨌든 뭔가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 가운데 특검 추천 유가족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보니까는 당장 오늘 오전에도 여야가 엇박자를 보이더라고요.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오늘 아침까지도 여전히 유가족이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예. 이런 목소리를 회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점이요.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거라면 애초에 세월호 3법 패키지 처리를 새누리당과 합의하지 말았어야 앞뒤가 맞는 것이고 지금처럼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낸 상황에서 유가족 참여를 외치는 건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새누리당 여전히 강경합니다. 윤영석 대변인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유가족 참여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누차 강조한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새정치연합은 이 문제를 합의의 최대 전제 조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유족을 참여시키는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관철시켜달라는 유가족의 당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테이블을 통해서 최대 쟁점에 대한 엇갈리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만만치 않은 앞으로의 과정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상황을 봐야겠고요. 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측과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이 유가족 대표단을 만난 건데 대화의 분위기는 좋았다고 합니다만 내용상으로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대화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여당도 유가족과 사전에 협의하겠다.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일은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유가족들 입장에서 의견, 희망적인 메시지로 풀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수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이요. 유가족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어떤 사람을 추천하려 하는지는 논의 과정에서 알려질 것이고 이에 대한 상호 입장은 파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론의 과정에서요. 예.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람은 추천하지 않겠다는 말도 유가족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하겠다는 말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정한 이 협의 내지는 향후 협상의 마지노선이 어딘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예. 국감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즉 농해수위의 국감이 진행 중인데 피감기관들이 예사롭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등을 피감기관으로 해서 농해수위가 국감을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세월호 참사와 직결되는 기관들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월호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이 문제 제기와 질타가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예. 하나씩 살펴보죠. 침몰 직후 관계 당국 간의 교신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 있었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윤 의원은 이 세월호 조난 교신을 받은 해수부 관할 제주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즉 VTS에서 해경 관할 진도 VTS 교신까지 무려 52분이나 걸렸다면서 예. 해수부와 해경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원화된 지휘체계 하에서 움직이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해수부와 해경 간의 공조 부족이 화를 키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해경의 사고 인지 시각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3분 이상 빨랐을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가 됐는데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 3분이면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이 자료를 조사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해운조합 인천운항관리실은 사고 당일 오전 8시 55분에 인천 해경으로부터 세월호의 위치를 묻는 전화를 받고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고 합니다. 예. 해운조합의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면 해경이 8시 55분에 세월호 위치를 물었다는 건 그 전에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당초 해경은 8시 58분에서야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최소 3분의 시간이 붕 떠버리는 셈입니다. 만약 승객들이 적절하게 갑판 위로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면 불과 수분 안에 전원 대피가 완료될 수도 있다는 게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이번에 지적이 된 최소 3분의 시간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일 수밖에 없고 안타까움을 더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문제투성이로 밝혀진 세월호 사고 발생 한 달 반쯤 전에 실시를 한 그 안전점검에서 모든 항목을 양호로 판정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세월호는 말 그대로 만신창이 수준인 배입니다. 그렇죠. 적정 설령을 지나쳤으면 물론이고요. 불법적인 증 개축 등으로 엄청난 위험을 떠안고 있는, 사실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배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났죠. 그런데 해경이 세월호 사고 50일 전에 시행한 그것도 특별 안전점검에서 세월호는 모든 항목에 대해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이 밝혀서 공개한 내용인데, 조사에서 공개한 내용인데, 이 해경과 해운조합, 선사, 또 해수부 등의 유착이나 뿌리 깊은 상호 공생의 관행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황 의원이 밝힌 내용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나기 전 1년 동안 이런저런 명목의 안전점검이 모두 12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도 전반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지만은 특히 이 고박 장비, 즉 화물을 고정하는 장비가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 고박 장비에 문제가 있거나 고박을 소홀히 해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침몰이 가속화됐다는 점, 이건 팩트이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려 12차례의 점검에서 고박 장비가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 그런 사실입니다. 예. 정말 문제가 많고 또 의문투성이인데, 네. 검찰은 얼마 전에 대부분의 의혹을 문제 없다고 판단 수사하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오늘 하루 동안 오전 중에만 쏟아져 나온 의혹들을 접하면서도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동시에 며칠 전에 있었던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가 운항 미숙으로 급변침했다, 여기에 고박이 풀려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는 등의 문제가 더해져서 결국 침몰하고 말았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계 기관들의 초동 대응이나 구조와 관련한 각종 기관의 유착 의혹 등등 갖가지 의혹은 오히려 클리어해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만 이렇게 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옵니다. 책임 있는 기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은폐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갈 길이 정말 멀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려 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에 이어서 수도요금도 인상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계훈 수자원공사 사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현재 물값은 원가율이 83에서 85%, 원가율의 83에서 85% 정도이기 때문에 원가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수도세 인상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최 사장은 지난 2월에도 같은 논리로 수도요금 인상을 주장했었는데요. 6월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앞두고 있던 여당은 당시에 이를 묵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수도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수도요금이 원가의 아직 84% 정도밖에 안 된다며 수도요금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만약에 4대강 사업을 정부에서 맡기지 않았으면 지금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6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수공 부실화의 주 원인이 4대강 사업임을 시인하면서도 수익 사업에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부족분은 2015년도 시점에 정부가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2009년도에 정부 내에서 합의된 바가 있다고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수공 지원 방침이 극비리에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의원은 또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방식이든 이건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거나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며 재정으로 들어가거나 물값으로 들어가거나 모두 국민 세금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무리한 공공요금 인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서민 고혈로 나라 빚 메우고 공기업 부채 털어낼 수는 없다고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정부와 여당이 수도요금 인상 주장하는 건 결국 수자원공사의 부채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자원공사가 사내 유보금을 3조 원이나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8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내 유보금 3조 283억 원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3년 회계년도 공기업 결산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누적 사내 유보금은 3조 283억 원이라며 총 자본금인 6조 8천억 원의 절반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수공은 2013년 당기 수익 3,410억 원 중에서 80%인 2,758억 원을 이익 잉여금 명목으로 사내에 유보했는데요.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공기업 사내 유보가 높을수록 정부의 세외 수입은 감소한다며 수공이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 3,411억 원 중에서 정부 배당은 529억 원에 불과하다. 배당이 이루어진 16개 공기업 중에서도 두 번째로 낮고 유럽 등 선진국 공기업의 배당 성향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채택한 발생주의 회계 원칙은 사내 유보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최대 주주인 정부가 해당 금액의 용처를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새정치연합 김진욱 부대변인도 수조 원대의 4대강 차입금을 갚아달라며 국민에게 손 벌리는 와중에 자기 집 곳간에는 3조 원을 쌓아둔 것은 모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공기업이 더 이상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공기업 선진화의 첫걸음은 무분별한 인력 감축과 민영화가 아니라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4대강 사업의 부채 늘 이렇게 문제 제기가 돼왔던 부분인데 결국 국민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4대강 사업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경인 아라뱃길의 경우도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단 한 건의 화물도 처리하지 못했다고요? 예,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경인 아라뱃길 여객 화물 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인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의 컨테이너 및 일반 화물 처리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경인 아라뱃길의 화물 처리 실적은 2012년 5월 문을 연 뒤에 2012년엔 31만 1,000톤, 작년에는 53만 7천 톤, 올해는 8월 7일까지 25만 4천 톤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는 대부분 인천터미널의 실적으로 사실상 경인 아라뱃길의 화물처리 실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김포터미널로 화물을 운송하던 경인 아라뱃길 중국 청도 노선의 운영사는 실적이 없어서 지난 1월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김포터미널의 여객 처리 실적도 지난해 10만 8천 명에서 올해는 8월 7일까지 1만 3천 명으로 급감해서 유람선은 주말에만 하루 1회 운항하고 그나마도 10명 미만의 승객이 탄 텅 빈 배로 운항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하군요. 네. 검찰이 어제 대장균 군에 오염된 시리얼을 살균 처리 후에 팔아온 동서식품의 생산 공장을 압수수색했죠?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어제 오후
동서식품 진천공장을 압수수색해서 자가품질 검사 기록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진천공장은 대장균 군이 발견된 시리얼 제품인 아몬드 후레이크를 살균 처리한 후에 다른 제품과 섞어서 생산한 공장입니다. 예. 앞서 이달 초 합수단은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 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5년간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크라운 제과와 이 회사 임직원 7명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등 다른 시리얼 제품들도 상태가 좀 심각한가 봐요. 유통 판매가 금지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동서식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에 이어서 3개의 시리얼 제품도 유통,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추가로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그리고 오레오 오즈, 그리고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진천공장에서 이들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 검사를 통해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살균 처리한 이후 비오염 제품들과 섞어서 완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각 제품의 생산량은 25,430kg 등 총 합치면 125톤을 넘어섰습니다. 예,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군요. 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측이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실시간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얘기는 의도적으로 뺀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서구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는 그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인터넷 매체 슬로우 뉴스는 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감청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의 차이점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감청영장은 앞으로 일어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제공 요구로 실시간으로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걸 뜻합니다. 반면에 압수영장은 이미 일어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제공 요구로 예.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 송수신이 끝난 내용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선언이 정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감청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영장 집행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 지점에서 슬로우 뉴스는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청영장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감청 같은 통신 제한 조치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만약 다음 카카오가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위반에 대한 구체적 벌칙 규정이 없어서 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형법 136조와 137조에 규정된 공무집행 방해는 폭행, 협박, 위계, 위계는 속이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 이렇게 3가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청영장을 들고 가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제공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은 폭행도 협박도 위계도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예. 결국 감청영장 거부에 대한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게 문제네요. 네. 그래서 감청영장만 거부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는 경찰이 서버룸에 들어가서 이제 물리적으로 서버를 뜯어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를 다음 카카오가 거부한다면 당연히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이는 곧 물리력을 동반한 폭행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바로 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언급은 빼고 감청영장만 언급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슬로우 뉴스는 기사 말미에 이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했다고 볼 수도 있고 다음 카카오가 뭔가 대단한 걸 한 것 같지만 법의 미비점을 파악해 꼼수로 생색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안보 진행 맡고 계시는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카카오톡을 하십니까? 라는 제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편집장은 이 글에 지난해 자신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의 불법 대선 개입 문제를 취재하던 중에 정부 관계자로
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김 편집장에 따르면 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 정부는 지난 대선 때의 여론 공작을 통해 대로 큰 길의 여론인 페이스북, 트위터는 장악했다면서 그런데 골목길, 카카오톡 여론이 보이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정부가 대로라고 표현한 열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이미 장악을 했고 개인 간 혹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참가자들만의 여론 공간인 골목길 여론, 즉 카카오톡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지 지난해부터 고민해왔다는 뜻이 됩니다. 김 편집장은 빅데이터란 말은 지금 정부에겐 국민의 모든 여론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빅브라더의 의미로 통용된 것 같다며 거대 지상파 방송에다 종편까지 다 장악하고 이제는 SNS까지 감시하는 이 경찰 국가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골목길 여론을 고민한다더니 작금의 사이버 난민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며 언젠가는 여러분들 집까지 쳐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편집장은 이제는 골목길까지 경찰이 들어와 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이 나라에 등을 돌려야 한다며 텔레그램에 막상 가보니 신대륙이다. 그런데 경찰, 검찰, 군인들이 먼저 와 있었다. 그들마저 조국을 등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예, 지금 직면한 문제들을 아주 글로 잘 표현을 하셨군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은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매스컴에 깜짝 출연을 했고 오늘은 또 뉴스를 보니까는 남북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비공개로 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남한과 북한 간에 뭔가 이렇게 계속 움직임이 활발하게 있는 걸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한 4가지 정도를 짚어서 우리가 같이 그것을 연결시켜보면 어렴풋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이 남북 군사회담, 과거에는 군사 접촉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까지는 비공개로 회담을 했다는 것 외에는 장성급 회담이다라는 것 외에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변명을 이제 하자면 북측에서 비공개로 요구한 것 같다라고 하는 정황은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남북 접촉은 모두 다 투명성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그 측면에서 오늘 비공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고 오늘 내용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남북 관계에 중요한 어떤 단초들을 잡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10월 4일 아시안 게임 폐막 때 이제 북한 최고위층 3인방이 전격 방남을 해서 우리 쪽에서도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이하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고 갔죠. 이것도 이제 깜짝 쇼였는데 그 내막이 무엇인지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있던 터에 그로부터 이제 불과 며칠 후 10월 7일 서해 NLL에서
교전은 아닙니다만 쌍방간에 이제 경고 사격을 이제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북한 경비정이 900m 정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바로 또 사흘 후 10월 10일 저녁에는 이 삐라를 대북으로 살포하려고 하는 이 탈북자 민간 단체들의 이제 이 풍선에 대해서 북측에서 연천과 파주에서 총격이 가해졌었죠. 예. 이것도 역시 이제 남쪽을 향해서라거나 혹은 이제 군인 간의 군사적 이제 무력 충돌은 아니었고요. 북쪽으로 날아가는 이제 삐라를 전단을 담고 있는 풍선을 이 고사총으로 사격을 했던 것인데 연천 쪽에서만 남쪽으로 이제 떨어져서 대응 사격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 NLL 접촉 그리고 이제 연천에서의 이제 쌍방 총격 이 문제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굉장히 전격적으로 장성급이 만난 거예요. 만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어느 쪽에서 요구한 건지는 나중에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군사회담은 지금 7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 노무현 정부 이제 후반기 거의 이제 2007년 대선 전후에서 마지막 회담이 있었고요. 그 이후 MB 정부 이후에는 군사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관측들은 오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NLL 문제나 연천 파주 이 총격 문제 등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예. 저는 여기다 하나 더해서 지금 10월 말 11월 초 이 2차로 예정되어 있는 고위급 회담에 보통 이제 이 북측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든지 예. 북측 인사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든지 이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2차 고위급 회담은 우리 쪽의 대통령이나 어제 말씀하신 대로 깜짝 출연한 김정은 이제 북한 제1위원장이나 상호 간에 지금 진행에 어그러짐이 있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예.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군사회담은 2차 고위급 회담에 대한 안전보장까지가 같이 협의되는 것이 오히려 핵심적인 의제가 아니었겠는가 하고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보고요. 예. 이와 관련된 소식은 좀 후속 보도를 우리가 지켜보기로 하죠. 예. 어찌됐든 김정은도 다시 등장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에 처음으로 오이사 조치 해제 여부를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힌 상황입니다. 그 대목이 조금 이제 답답한 것이 대통령은 이제 오이사 조치를 취임 후 최초로 언급하면서 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요. 어떤 또 이 좀 그 우파 성격을 가진 논객들은 대통령이 오이사 조치 해제를 언급했다 그러는데 해제한다는 얘기를 한 바도 없어요. 오이사 조치를 여부죠. 오이사 조치의 여부, 해제 여부는 남북 간 당국이 직접 만나서 이 협의해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남북 간 당국의 남의 주체는 결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삼자적 시각을 취하고 있어서 뉘앙스는 묘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층에서는 이 오이사 조치 해제는 안 된다. 오이사 조치 해제 해주지 말고 북한이 붕괴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통일부에서는 오이사 조치를 이제 변화시킬 이제 의사는 지금까지 전혀 없다. 오이사 조치는 철저하게 유지한다. 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해서 약간 좀 이제 스텝이 꼬였다고 할까요? 이제 어찌 보면 대통령, 청와대 쪽과 통일부 또 실무자 얘기가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밀라노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순방을 가 계신데 뭐 오늘은 주로 교민 간담회라든가 경제 협력을 위한 행사들이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아셈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뭔가를 또 이제 메시지를 내지 않겠습니까? 독일에서 드레스덴 구상처럼 뭔가 낼 텐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야 이제 뭐 워낙 늘 명확하게 끌고 가는 기조이니까 그 위에서 유럽과 아시아라고 하는 두 가지의 코드를 이제 연결하는 것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시절에도 얘기했고 그 이후에도 얘기했던 아마 유라시아 경제협력 혹은 뭐 철도가 우리 이제 남한에서부터 북한을 관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좀 이제 그랜드 비전을 아마 제시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북측에 남북이 공존하고 함께 동반 성장을 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것 같아서 다소 남북 관계는 어쨌든 해빙 무드로 가는 부분인데요. 혹여라도 좀 국내에서 극단주의자들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제 북한을 100% 적으로 간주하느냐
어느 정도 외교적 협상의 대상으로 간주하느냐에 따라서 예. 전혀 이 국가적인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보도가 너무 쏟아지는 것을 보면 김정은 개인에 대한 이제 집착적 관심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냉철한 남북 관계를 위한 국제 외교 관계 속에서의 남북 관계 협상력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국정감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2라운드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앞서도 뉴스에서 전해드렸지만은 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등 이 피감기관으로 농해 수위가 국감을 진행 중인데 그렇죠. 그 세월호 참사와 직결되는 이제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내일이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예. 지금 이제 해양수산부 말씀하신 대로 또 해양경찰청, 해경은 사실은 대통령의 선언으로는 이미 해체돼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해체되지 않고 이제 정부조직법의 개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해수부 이주영 장관 직접 나와서 이제 미흡한 정부 대처에 대해서 사과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법사위라든가 지금 또는 이제 정무위라든가 또 농해수위라든가 다발적으로 야당이 조금 조직적으로 전방위 세월호 2라운드를 사실 예정했던 이 국조특위에서 청문회도 못하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예. 세월호 문제는. 예. 그러니까 국감에서 그러한 것들을 밝혀줘야 되는데 내일 이준석 선장 외 19명의 이제 증인이 채택돼 있는데요. 예. 재판 중인 사람들은 지금 이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좀 바람 빠진 국감이 될 상황인데 예. 이런 전반적인 것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더 깜짝 놀란 사실은 예. 국감장에서 이제 뉴스타파가 쫓겨났더라고요. 특히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 관련해서 이제 이 법사위 국감장에서 비표를 받고 들어가서 취재 중에 이 법무부 관계자가 비표를 돌려주고 나가라. 법무부 출입기자가 아니면은 들어올 수 없다. 출입기자 외에는 절차를 밟아서 다시 들어와라. 왜냐하면 여기가 종합청사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이제 비표를 뺏기고 절차를 밟으려고 했더니 이 종합청사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신분증 가지고 방문증을 받잖아요. 예, 예. 그게 절차의 전부이지 별도의 절차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출입 관리하는 부서와 지금 법무부 이제 취재 담당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감장에서 이 뉴스타파가 배제되게 되는 일이 오늘 벌어져서 조금 전 보도 뜬 걸 제가 봤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사이버 감찰 이야기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마침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 좀 미흡했던 조치를 사과했습니다. 예. 사과의 이유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모독 이야기를 꺼낸 지 이틀 뒤에 범정부 대책회의를 꾸렸다는 거죠. 유관기관을 다 모아서. 여기는 또 이 업체 대표들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입장이 곤란해지자 결국은 이제 지금 다음 카카오톡의 해명은 둘째치고 업체 입장이니까 우선 이 검찰에서 잘못한 게 아니냐 하는 질타가 쏟아지자 사과를 한 것인데 이 감찰 문제를 검열 문제를 사과하는 와중에 지금 또 어찌 보면 이 특정 매체는 쫓아내고요. 예. 특정 매체는 받아주고 하는 또 이 사이버 선별 이게 보도에 선별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항의가 필요한데 오늘 이 안전행정위에서는 그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이 좀 쓴소리를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 정부 측에서 미온적인 대처 오늘 또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당시 안행부 장관 그렇다면 지금 정종섭 장관이 아니고 지금 인천시장으로 와 있는 유정복 장관 아닙니까? 예. 이 유 장관이 세월호 이 사고가 났던 당일에 청와대 정무수석 라인을 건너뛰고 김기춘 실장에게 휴대전화로 2번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한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야당 의원이 공개를 한 거예요. 예,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정부는 묵묵부답이고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사건 당일날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해야 되는 또 어떤 자신의 임무를 결국은 방기한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됩니다. 책임 문제가. 이때가 그 대통령의 실종된 7시간과 관련된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날카로운 질문들이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못합니다만 자꾸 이제 원외 부분에 또 신경을 쓰고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또는 이제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문희상 비대위원장하고 결국은 당내 수습을 위해서 가는 또 한 줄기가 있기 때문에 국감에 지금 100%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안타까움은 있지만 의원들 개별적으로 각계 전투를 하면서
세월호의 이제 이 진실의 조각들을 붙들고 국감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 일부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농해수는 오늘 내일 국감하고 나면 지금 해양수산부라든가 해경에 대한 이제 피감은 또 지나가게 됩니다. 예. 그럼 또 다른 거 해야 되고 자꾸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요. 예.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잘 챙겨놔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청취자분들도 좀 주목해서 이 일련의 보도에 좀 관심을 두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려봅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